말은 쓸개가 없습니다. 많은 동물들과 우리 인간은 담즙을 저장하기 위해 쓸개가 필요하죠. 담즙은 몸이 지방을 처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간에서 생산되는 냄새나는 액체 물질입니다. 많은 포식자들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기 때문에 쓸개가 필요하고, 담즙은 음식을 더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반면에 말은 적은 양의 풀을 계속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은 담즙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끼 도롱뇽은 폐가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서 산소를 추출하기 위해 아가미가 있는 물고기와는 달리 도롱뇽은 피부를 통해 직접 호흡에 필요한 모든 공기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친구만 특별한 것이 아닌데요. 이 양서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가 많은 도롱뇽입니다. 호흡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뱀의 대다수 종은 오직 하나의 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뱀의 내장기관이 체형에 맞게 적응하게 되었고, 두 개의 폐를 위한 공간이 부족했어요. 그 결과 왼쪽 폐는 너무 작아져서 기능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미는 8개의 다리와 여러 개의 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카우아이 동굴 늑대거미는 눈이 전혀 없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매우 드문 데다가 하와이에 고립된 동굴 지역에 삽니다. 오리너구리는 오리와 수달의 특징을 갖춘 겉모습과 발목에 강력한 독이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오리너구리에게 없는 것은 위입니다. 오리너구리의 식도와 내장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 동물들에게는 위에서 음식을 분해하고 장에서 음식을 처리하고 배설합니다. 예를 들어 소는 위를 4개나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오리너구리 같은 동물과 물고기 같은 경우 위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위가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고양이와 개를 포함한 많은 포식동물들은 몸에 땀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더위를 식히는 반면, 종종 개들이 입을 크게 벌린 채 거친 숨을 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는 먹거나 마시는 동안에는 체온을 낮출 수 없습니다. 편형동물은 피가 전혀 없는 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작은 벌레 같은 생물들로 습기가 많은 지역과 다른 동물의 몸속에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속에도 살 수 있죠. 하지만 기생충들이기 때문에 원래 사람 몸속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생물들은 기초적인 순환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한 영양분을 몸 표면을 통해 직접 섭취합니다. 이 세상에 턱을 가진 동물은 인간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려동물도 턱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턱이 아닙니다. 턱은 뼈의 돌출부로 앞으로 나오고 아래턱뼈 아래로 이어지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 부분이 없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래턱뼈일 뿐이고, 아래는 평평하고 목으로 곧게 이어집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가 불가능한 생물은 해파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눈, 귀, 코와 같이 감각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뼈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뇌나 심장이 없다는 점이죠. 해파리의 몸은 거의 전적으로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해파리를 꺼내 해안가에 놓으면 곧 녹아버릴 거예요. 동시에 안전한 환경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해파리 종도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바다 생물들을 위해 해파리가 자신의 심장과 뇌를 양보한 것인지도 몰라요. 왜냐면 문어 같은 경우에 심장과 뇌를 여러 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이언트 태평양 문어는 9개의 뇌와 3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8개의 작은 뇌는 문어의 각 팔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하나의 더 큰 중앙뇌가 모든 것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심장은 문어의 피를 아가미와 몸의 나머지 부분으로 펌프질합니다. 그리고 문어의 피는 파란색이랍니다. 하지만 심장 개수가 제일 많은 챔피언은 먹장어입니다. 심장이 4개나 있거든요. 이 불쾌하게 생긴 녀석은 하나의 심장을 주 펌프로 사용하며 나머지 심장들은 보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먹장어는 단 몇 초 만에 물병을 채울 수 있는 슬라임을 뿜어내고, 이 슬라임이 코에 들어가면 재채기를 합니다. 소는 4개의 위를 가졌다는 거 기억하시죠? 영양, 낙타, 알파카 같은 반추동물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전히 위는 하나입니다. 4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을 뿐이죠. 음식이 창자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의 방에서 다른 방으로 이동합니다. 놀랍게도 향유고래도 이러한 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빨로 먹이를 물 수는 있어도 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2개 이상의 눈을 가졌다면 그래도 여전히 머리 위에 눈이 달려있지 않을까요? 투구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2개의 눈은 머리 옆면에 있고 5개는 껍질 위에 있고 2개는 입 근처에 있고 하나는 꼬리 쪽에 있습니다. 꼬리에 있는 눈은 광수용기로 사용되는데 햇빛을 감지해서 밖이 낮인지 밤인지를 알려줍니다. 편리하죠? 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많은 동물이 눈에 순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보호하면서도 여전히 볼 수 있게 해주는 반투명 3번째 눈꺼풀이죠. 인간도 과거에 그런 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 안쪽 모서리를 보면 막이 있었던 곳에 작은 조직의 조각을 볼 수 있거든요. 불가사리는 입이 있지만 먹을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위를 몸 밖으로 밀어내서 바다 밑바닥에 있는 먹이를 모은 다음 다시 위를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독특하네요. 불가사리 또한 폐뿐만 아니라 혈액순환계가 없는 생물입니다. 불가사리는 작은 관 모양의 발로 안에 있는 물을 펌프질해서 피 대신에 사용합니다. 다른 많은 뱀들뿐만 아니라 살모사도 머리에 작은 기관이 있어서 밤에도 먹이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열 감지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온열동물은 볼 수 있지만 자신과 같은 부류인 다른 뱀이나 냉혈 양서류는 볼 수 없습니다. 상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코 근처에 특별한 전기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는 소금물에서 잘 이동하며 이 센서 덕분에 상어는 멀리 떨어진 다른 동물들에 의해 방출되는 전자기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폭탄 먼지벌레는 작기는 하지만 자연에서는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2가지의 강력한 화학물질을 이곳에 보관하다가 위협을 받으면 이 혼합물을 폭발적으로 발사합니다. 마침 운 나쁘게 그 자리에 있던 새나 다른 포식자들은 아주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거예요. 인간은 보통 눈의 3가지 종류의 빛에 민감한 원추를 가지고 있어서 수십만 가지 색을 볼 수 있지만 갯가재는 16개의 원추를 가지고 있어요. 덕분에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색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갯가재 자체의 색도 매우 다채로워요. 하지만 아름다운 외모와는 달리 갯가재의 펀치력은 상당합니다. 심지어 가정용 수족관의 유리를 깨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딱총새우는 갯가재보다 더 힘이 세죠. 큰 오른쪽 집게발을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하얗고 뜨거운 공기방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정말로 뜨거워요. 이 작은 거품의 온도는 순간적으로 태양 표면의 온도에 도달합니다. 딱총새우의 집게발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먹이는 한 방에 쓰러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마는 자체 자외선 차단제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글거리는 햇빛에서도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하마의 온몸을 감싸는 일종의 핑크빛 땀이죠. 약간 겁나는 사실을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하마는 거의 스쿠터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마를 화나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끈끈하고 번질번질한 하마에게 쫓기게 될 거예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